준결승 2차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에는 충남대학교 민심직 여심팀이고요. 반대측은 한양대학교 뒷방 늙은이들이 입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할 텐데요.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찬성팀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근거를 들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를 상시 허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첫째, 여론조사 공표는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알 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국민들은 항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오히려 인터넷과 SNS상의 여론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들을 난립하게 합니다. 해당 매체들의 빠른 도달성과 파급력은 거짓된 여론정보를 이용한 흑색 선전에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는 단순히 후보 개인의 선호도뿐 아니라 후보의 정책과 입장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함축한다는 자료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자유토론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찬성 측의 주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거 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여론조사가 보도될 경우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시 허용될 경우 선거 직전에 잘못된 결과를 보도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처벌이 선거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고 전략적 투표를 하거나 혹은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지지할 경우에 투표에 불참하게 되어 투표율이 낮아지는 무임승차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더불어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양팀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과 반대로 자유토론은 반대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은 이제 여론조사 상시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불확실한 정보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저희가 찬성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현재 지금 있는데 그것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 이것을 상시 허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14년에 대한민국이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고 어떤 점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조사를 이제 상시 공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와의 차이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론조사 공표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금지하는 법안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공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단 지금 반대측에서 선거의 왜곡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선거의 왜곡, 그렇다면 선거는 왜 있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잊게 하는 제도이죠. 저희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잊게 하기 위한 제도, 선거를 그렇게 선거에서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한데요. 이 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도 그렇고 반대 측도 그렇고 유권자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시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언론기관은 선거 결과의 예측 보고 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현재는 6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언론기관에서 당선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상시 허용될 경우 언론기관은 분명 투표 당일까지도 당선인을 예측하게 됩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여론조사 자료는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기관에 의해서 재가공될 경우에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반영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언론의 보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선거 기간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도에 대해서 반박 보도나 정정 보도가 가능하도록 기사를 심의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이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입론에서 말씀하셨던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바로잡고 선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그런 문제들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은 국민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죠. 하지만 그 기본권이라는 것은 공공복리, 즉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가 지금 현재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정정보도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상시 허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제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 관련된 출구조사도 당연히 공표할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데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도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점은 그 경우에 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을 때 찬성 측에서 아까 입론에서 그 SNS나 인터넷을 많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갔을 때 지금 선거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게 아무리 절차가 간소화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명령이나 정정보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점을 저희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제약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들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주의는 국민 상호 간에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끊임없이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언제나 상시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게 되면 선거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차단되고 무엇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전제인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위반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은 지금 국민들이 그런 우세자 효과라든지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쉽게 호도되는 그런 민주적으로 약간 덜 성숙된 시민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입론에서 맨 처음에 저희 발언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유권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해하는 환경,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환경을 제거해줘야 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입론 때 말씀드렸던 투표율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임승차자 효과라는 건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시 허용이 된다면 투표 당일까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공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신이 투표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미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큰 지지율 격차 지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미 큰 지지율 격차 이기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투표장에 가든 가지 않든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표 효과가 생깁니다. 저희는 대의민주주의제 강조하셨는데 대의민주주의제의 핵심 또한 선거,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투표율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렇게 투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결정해야 될 사람은 국민 개인이지 국가나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국민 스스로가 그 결정권을 가져야만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자면 지금 사표 효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표 효과로 인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우세자 효과, 그런 우세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창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나 타인이 아닌 그 유권자가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거는 굉장히 심플해야 됩니다.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 그리고 이 사람의 인물 됨됨이, 평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해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론조사가 상시 공표됨으로써 이것이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발생을 한다면 전략적 투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사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6대, 17대, 18대 이제 대선에 관한 투표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17대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대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위 후보인 이명박 후보와 2위 후보인 정동영 후보의 투표율 지지도 격차가 너무 큰 나머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어차피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이것이 투표율 저하의 요인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서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다시 올라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벌였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인 동기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효과가 여론조사가 상시 허용이 되면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권자가 정말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투표장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표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당선이 될 거니까 안 가겠다. 이런 것이 너무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말씀해주신 투표율의 문제는 이렇게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즉, 그 일부의 요인 중 하나를 차단함으로써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투표율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투표를 하게 만들려면 지금 민주주의의 기틀이 저희는 더 확립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 국민을 비교적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국민의 알 권리나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상당히 낮게 보는 처사라고 저는 지금 국가의 공표 금지를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반 위에서 어떻게 유권자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투표를 하길 바라는 것인지 민주적인 정치 의식이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인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정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성팀께서 말씀하셨죠. 선거에서 대표자를 뽑을 때는 뭐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이죠. 네, 저도 당연히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정보가 그런 다른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과 다르게 보시는 점에서 저는 좀 살짝 그분이 아쉬운데요. 선거라는 것은 인물로 대표되는 정책과 사회적 논의들이 이야기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로서 저희는 그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민주주의가 기틀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지지율을 나타내고 누군가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를 강조하는 정보로 보시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나타내는 지지율은 이런 선거가 인물로 대표되는 공론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후보라는 인물 자체만을 지지한다는 의미만이 아닌 그 후보의 정치적 입장과 미래의 비전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 반박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선거로 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선거 여론조사 6일 전까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총 7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론조사 결과 누가 1위인지 누가 2위인지에 대해서 보도한 것은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인물과 정책 관련 보도는 10%도 안 됐습니다. 저희는 만약 상시 허용된다면 언론기관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만을 두고 당선을 예측하는 그런 모습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6일 동안은 시민들이 좀 더 인물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위험스러운 측면은요. 다당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전략적 투표, 분명 개인에게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고 분명 개인에게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모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투표라는 것은 결국 당선 가능성이 있는 두 후보, 즉 제3후보나 제4후보의 표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군소정당은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다당제의 핵심인 군소정당의 힘이 세져서 두 거대 정당 간의 협력과 화합,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다당제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지금 잠시 시간 고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49초의 시간이 남아있고요. 찬성 측은 2분 51초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시간 안배 잘하셔서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특 여심팀 발언해 주시죠. 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선거에서 보면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방식을 하다 보면 승자 독식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저희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의라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것만 지금 반대 측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선거란 차악을 선택하는 제도이죠. 그런 면에서 짚어봤을 때는 누군가 대통령이 정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민의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략 투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유권자가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찬성 측에서 차악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결국엔 민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차악 선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6일 동안의 기간을 두고 금지 기간을 두고 거기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거기에 통해서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잘못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둠으로써 좀 더 유권자들이 차악보다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정책의 기조거든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항상 허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적인 선택이 무엇일까요? 유권자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이 정한 가치에 의해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유권자를 선택하는 것. 저희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점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기에 이것을 다른 정보와 차별해서 공표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반대 측 뒷방 늙은이들은 남은 시간이 8초가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사용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6.21이란 건 심각한 침해가 아니고 투표율 저하와 다당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반대 측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궁금한 점은 어떻게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정보만 7일간 금지된다는 이유로 정책과 그 여타의 합리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00% 보장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정말 100% 인과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알 권리 침해로 인한 그런 손상이 더 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공표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와 인터넷에 대한 영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고 누구나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정보 또한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렇게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해내고 많이 받아보고 그걸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도 이것의 발걸음에 맞춰서 같이 스스로가 가치를 확립해 나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자면 해외 언론이 국내 언론을 조작했던 걸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팀 각 8분 동안의 열띤 자유 토론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매진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매진말부터 시작할 거고요.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네,
반대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해 주신 알 권리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각하게 공감하고 고민해봤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알 권리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권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방해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체계 선거 구조는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같은 선거 제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여론조사로 인해서 선거 공정성이 무너지면 대표성이 무너지게 되고, 대표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점을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은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유권자들에게 방해되는 요인은 제거하는 게 좋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알 권리, 즉 정보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인 위사 형성과 능동적인 참여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상시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여론조사도 그런 정보의 기능을 갖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는 거듭 말씀드렸듯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가 여론조사를 위험한 정보로 판단해 접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인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써,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줌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상시 공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심사위원단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